얼마 전 금융사에서 고객들에게 묻지마 투자, 즉 불완전 판매를 강요해 고객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금융감독원 박학순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 업무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그 동양그룹 이제 법정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한 2만 건 정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책이 마련되겠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2011년도에 그 LIG 건설 이제 부도가 났었고요. 작년에 이제 동양그룹 법정 관리 신청 때문에 그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큰 손실을 봤는데요. 이게 또 사회적 이제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11월에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동양그룹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이제 우선 빨리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종합대책을 이제 마련하게 된 것이죠. 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대책까지 마련을 하셨는데 금감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 뭐 이 그 종합대책이 이제 그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전문가분들하고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또 금융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TF 구성해서 한두 달 정도 TF를 하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면서 이제 그 부작용은 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이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금융 투자 상품 하면은요, 흔히 뭐 주식 투자 등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 투자 상품의 이제 대표적인 금융 투자 상품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그 회사채라든가 CP라 그러죠. 이제 기업음 뭐 이런 것들 같은 이제 채무증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요즘 뭐 ELS, 뭐 DLS 같은 파생 결합증권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 금융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참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금융투자 상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일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 상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금융상품이라 하면 그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상품을 통틀어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 말고도 뭐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대출, 그다음에 뭐 카드 상품, 그다음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하니까 금융투자 상품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금융투자 상품이 속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그 불완전 판매가 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투자 상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실적 배당을 받다 보니까 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불완전 판매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금융투자 상품을 그 판매를 이제 직접 규율하는 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입니다.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상품의 내용하고 위험을 갖다가 자세히 그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 상품의 그 내용하고 위험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규정한 취지인 거죠. 그 예를 들면 위험한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서면으로 그 투자 설명서의 양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전부 다 이렇게 그 설명 그 위험이라든가 구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설명이 그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전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떤 상품은 또 은행에서 가입을 했는데요. 뭐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사인을 하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통상 보면은 저기 그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체크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는 것이죠. 본이 소비자들이 확인 체크를 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남아 있다는 얘기신 건데요. 어찌됐건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수익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금융투자 상품이 이제 그 위험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높은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같이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쭉 계속되면 아무래도 그 관심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만일 일반 투자자들이 이 불안전 판매로 손실을 보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저희 금융감독원에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원에 개별적으로 이제 소송을 해서 저기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금감원의 이제 분쟁 조정은 소송보다 훨씬 기간이 짧고 또 비용이 안 든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되면 그 저기 소송에서 1심 판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공적 구속력이 있고요. 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다시 그 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감독원의 이제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분쟁 조정 신청하시려면 일단 뭐 그 사실관계를 이제 육하원 측에 따라 자세하게 좀 기재를 하셔가지고 감독원에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우편으로. 아니면 저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그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출하면서 그 증빙 서류를 이렇게 좀 그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 증빙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분쟁 조정 과정에서 그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이나 또는 그 신청하신 분의 의견이라든가 증빙을 다 새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급적 그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런 것들이 뭐 기억에 없다든가 없으면 그냥 신청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332로 신청을 하면 전화를 하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금감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불안전 판매 종합대책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분류를 쭉 하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 상품 판매할 때는 일단 그 위험이라든가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판매한 후에도 그 고객 투자자들한테 다시 한번 그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후 판매 절차를 그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 등급별로 그 설명 확인서를 이해했음을 이제 확인 받아야 되니까 그 설명 확인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다가 판매 직원의 이제 실명을 기재하면 나중에라도 이제 그 어느 분이 팔았다든가 또 이제 파는 분들도 그 책임감 있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판매 실명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금융 투자 상품 판매를 할 때 기존과는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었나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까지 이제 설명 방식은 그 이 두꺼운 그 투자 설명서 내에서
자세하게 이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네. 어떤 것이 그 좀 덜 중요한지 이런 그런 것이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이해하는데 좀 방해되는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일단 금융투자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그 투자 위험 등급하고 그다음에 그 원금 손실 가능성, 그다음에 핵심 투자 위험 이 상품은 어떤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좀 주식이면 그 시장에서 가격 변동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회사채 같으면 이제 부도 발생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핵심 위험을 그 쉽고 명확하게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설명하도록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설명 확인서 양식을 투자 위험 등급별로 뭐 빨간색, 그다음에 주황색, 그다음에 녹색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서 그 양식을 좀 그 위험이 높은 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 금융 투자 상품별로 상대적 위험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투자 위험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느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명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대책들 말씀을 해줬는데요. 금융투자상품 불안전 판매 종합대책 그 현재 다 시행 중인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몇몇 가지들은 뭐 준비 기간이 필요 없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시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서식을 새로 만들고 또 이제 그 규정을 좀 개정할 부분들도 있고요. 전산 설비도 전산 시스템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과정에 있는 대책들까지 다 시행이 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어떤 기대 효과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그 차질 없이 시행이 되면 일단 금융투자업자들의 그 금융투자 상품 판매 관행이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런 사실은 대규모 이게 불안전 판매가 나면 금융회사의 명성에도 상당히 이제 그 악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방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아무래도 그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아지니까 불안전 판매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대책이 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금융사에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좀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일단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점검을 강화하고 저희 감독원도 이제 검사 활동을 강화해서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이 뭐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쭉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다 또 새로운 보완책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서도 뭐 향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이 좀 알아서 챙기고 알아야 할 점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상품을 이제 살 때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그 판매 직원들 말만 듣지 마시고 아무래도 자기 그 재산 상황이라든가 투자 경험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본인만이 알 테니까요. 개인들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 종합대책 내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박학순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업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